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네요.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주말을 보내고 와서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9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잭슨홀 미팅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전략 든든하게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소금 사재기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금 사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주가 반짝 상승이 나오는 건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금 사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최근에 이제 인상가가 좀 제일 강하게 좀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제 생각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중국에서 지금 일본적 제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도 소금 사재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시장에서 꽤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큰 재료라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모멘텀이 좀 시장이 지금 괜찮은 부분도 지난주 빅 이벤트를 잘 넘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라든지 아직까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들의 이런 추세들이 저는 당분간 좀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하방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상하방 어디로 가도 이상한 위치는 아니지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좀 건드셔야지 좋은 게 혹시라도 종목이 물론 대장주인 만큼 또 빠질 때도 가장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또 회복하는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인상가를 처음에 언급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쪽에 좀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 한다면 인상가 위주로 좀 종목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또 내가 인상가가 아니라 관련된 보유주를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 한다면 인상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테마의 이런 추세들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이러한 소금 관련주들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섹터로 오늘 좀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만 치료제가 3대 치료제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건지 발빠르게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만 치료제 이제 성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해볼 만한 이슈다라고 보실까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빅파마가 너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릴리 이제 두 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너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덴마크 GDP를 초과할 정도로 그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다음 달에 당뇨 학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페트론이 일단 대장주로서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IR을 하게 되면서 뭐 일랄린이나 아니면은 너보노디스크 중 하나의 좀 기술 이전에 대한 뭐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수요가 이제 공급을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이런 상황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보통 북미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때 뭐 인수나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좀 크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뭐 인상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페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주요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 외로 뭐 아이센스나 뭐 케어젠과 같이 특히 뭐 CGM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건강보험 등재나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결국에 하나둘씩 이제 숫자가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보이고 있다는 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사실 옛날과는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만, 당뇨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시장에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아마 4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참 많네요. 이 비만 치료제, 뭐 본부장님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수요가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국내에서 좀 관련 중인 개발 중이거나 뭐 관련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미약품과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제일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대원제약 같은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심각해서 네. 매출액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키트루다의 예상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경우엔 지금 해외 유명한 뭐 가수라든지 그리고 예. 그 머스크도 효과를 봤다. 근데 맞아요. 대신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쪽 치료제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그중에서 일단은 한미약품을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대원제약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한미약품을 좀 저는 대장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인벤치제비라던가 그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더 좋고 네. 좀 더 강세가 나오긴 했는데 관련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뇨제라든지 당뇨 치료라든지 그리고 비만, 요즘에 탈모, 뭐 치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깊게라기보다는 얇고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전망보다는 이런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이랑 대원제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음 달에 당뇨학회도 있는데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잠하던 원전주가 올라왔습니다. 이 수주가 가시화됐다는 점이 뉴스화가 된 건데요. 과연 이 시장의 관심이 원전주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오늘의 상승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네, 뭐 작년 3월달 아니면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테마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도 결국에는 번수주를 아직까지 못 따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입찰했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몰려 있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번수주 계약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 건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는 이제 크게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에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올 초에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상업 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체코, 폴란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번수주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일반 건설이나 다른 거에 대비해서 보통 완공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짧아도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본사수주가 떠줘야 이제 향후에 대한 미래 밸류 가치를 어느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그 주가가 충분히 좀 상승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10조, 20조짜리 이상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큼 결국 우리나라 본소주가 하나를 따게 되면은 네. 그 다음 2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나와야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원전주는 딱히 없을까요? 일단 한전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뭐 SMR 쪽으로 이제 노려볼 만도 하기는 한데 네. 여기에는 제일 큰 이제 본 사업이 떠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BHI나 한전기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긴 했는데 몇몇 종목들이 좀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강세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원전주들 수주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주들은 소식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항상 주가의 흐름이 탄력이 나오다가도
빠지고 탄력이 나오다가도 둔화되고 이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한 탄력을 기다리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이 붙고 있고 또 지금 한수원이 체코랑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K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주로 물론 당연히 이어지면 더욱더 큰 파급력이 있겠지만 요즘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좀 좋지가 않잖아요. 추세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부재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뭐 로봇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강하게 붙은 쪽이 당분간에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진짜 원전 관련주들이 몇 년 전 그때처럼 막 진짜 탄력이 강하게 시장에서 완전 막 100% 이렇게 넘게 상승이 나오는 그 시기는 당장은 좀 너무 이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정부도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 1400 도입을 위해서 내부 절차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자체의 성장을 좀 견인하는 이슈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죠. 메타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죠. 또 엔비디아도 조만간 SK 하이닉스랑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DDR5나 HBM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일단 크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 논의가 나오게 된다면은 뭔가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약간 잠잠했잖아요. 네. 다시 좀 갈 수 있을까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도 삼성전자가 콩쿨에서 얘기했던 거는 HBM 3배 증설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해도 이제 내년 상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굉장히 넘치는데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된 이제 상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제한이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TSMC에 맡기네, 뭐 삼성전자에 맡기나 SK 하이닉스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많은 수요들을 언제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뭐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회사들의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이 좀 당겨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 관련 비중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높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10% 20% 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정세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부장 쪽에 대한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런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주가가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랑 엔비디아 둘 다 이제 하이닉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뭔가 삼성이 소외가 되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면은 밑에 단으로 하이닉스 향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네, 하이닉스 향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금액적으로 더 풍부한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로 HBM이나 DDR5를 삼성전자에서도 픽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가 좀 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저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이나 DDR5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와 공급 쪽에 이런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제 AI 시대가 왔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감으로써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쪽 관련주들은 역시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